껍데기를 굽고 있는 두 사람. 굴에 가져왔으면 요래 잘 구워가 만나게 모여야지. 그게 예의다. 용준아 부탁 좀 하자. 기석이한테 부탁해 선배 선거를 좀 봐주면 안 되겠나? 주은 대표 이용준과 봉산의 대표 구석동이 노른자 땅의 경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 대표의 아들이 문제라는 이용준 대표에게 유능한 부하인 기석에게 매장 관리를 맡겨달라고 신신당부하는 구 대표. 귀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아들의 버릇을 고칠 적임자로 점찍힌 기석은 더 보스로 출근하게 됩니다. 메뉴를 전부 맛보고 있는 기석에게 다가오는 구준. 최고의 손맛을 자랑하는 주방장의 솜씨를 깎아내리며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셰프의 요리를 정중하게 평가하는 기석. 다시 한번 예의를 갖춰 셰프에게 직접 가격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주길 요청합니다. 매니저의 태도와 테이블 위치, 음악까지 모두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자 갑자기 구사장이 매니저를 폭행하며 이렇게 해줘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기석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마치 이 구역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듯한 구준. 뭐 더 고칠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너 라고 답하며 구사장을 폭행합니다. 강목을 들고 덤비는 조직원들. 하지만 기석 혼자 여유롭게 상대합니다. 기석의 부하 천혜범은 아무도 못 나가도록 문을 막아서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봉산의 실무실장 김춘석이 문을 깨고 들어와 기석을 말립니다. 곧 기준이 형이 물건 납품하러 온다고 알려주는 춘석. 기준은 서로 끔찍하게 아끼는 기석의 형입니다. 일주일 내로 레스토랑을 새롭게 정리하고 3주간 직원들 위생 및 개념 교육을 위해 매장 운영을 한 달 동안 중지하기로 하는 기석. 사장 구준이 월세를 내야 한다며 흥분하지만 춘석이가 말립니다. 기석은 이 일이 마무리되면 형과 함께 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체면을 구긴 구준이 기석에게 복수를 결심하는 저녁. 아까 싸움을 말리던 춘석이는 다리를 절며 술을 납품하는 기준에게 여긴 위험하다며 이제 그만 오라고 합니다. 기준에게 의미 있는 장소지만 춘석이가 걱정하자 알겠다고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기석이 기준과 통화합니다. 나 그만두기 전에 한번 와야지 형. 스페셜 모실게. 운전 조심해. 회사가 자리 잡고 마음의 빚이 없어지면 은퇴하기로 마음먹은 기석은 퇴직 후에 형과 함께 그럴싸한 주점을 열 계획입니다. 2달 뒤로 잡은 은퇴. 과 함께 가겠다는 천혜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러 나가는 기석. 검은 그림자가 습격합니다. 맨손으로 칼을 잡고 습격을 막아낸 기석이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똑바로 살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 나타나는 검은 그림자들. 한편 기준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영안실에 있는 기준. 눈을 감고 누워있는 동생 기석을 확인합니다. 무검이는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는 가해자의 말을 전합니다. 기준이 시트를 걷어 기석의 상흔을 직접 보자 동생이 어떻게 당했는지 세밀하게 스캔합니다. 동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살고 싶어 했는지 모두 보이는 듯 생생하게 그려지는 기준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온 주은 대표 이용준이 기준에게 기석의 복수를 약속하며 기준을 위로하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 기준. 곧이어 봉산의 대표 구석동이 아들 구준을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들어옵니다. 병황으로 보아 구준이 방아쇠를 당긴 이름을 직감하는 가운데 구준을 바라보는 천혜범의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그걸 또 못 참고 내가 그랬으면 뭘 어쩔 거냐는 구준. 조의금을 받는 춘석이에게 기준이 술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들은 구준. 주은 대표 이용준에게는 구준의 할아버지가 기준 한 명으로 판을 뒤집었다는 15년 전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지금 뭐하는지 아시냐고 되묻는 구준. 구석동 대표가 먹던 국을 아들에게 던집니다. 일어서는 구석동 대표. 이 대표가 네 키아노도 익좀 먹어 라고 합니다. 춘식이에게 묻는 기준. 기석이 누가 죽였냐? 장면은 기석이 집으로 바뀌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애들을 쓰겠다고 통화하는 기준. 부탁을 받은 거라서 연결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주소와 연락처만이라도 괜찮다고 말하며 기준의 옷장을 엽니다. 덩그러니 걸린 양복에 붙은 메모. 동생 만날 땐 챙겨 입고 와라 좀. 지난번 이걸 주려고 오라고 했었나 봅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양아치 2명을 따라가고 있는 기준. 영상을 보고 영화 같다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모자 쓴 양아치가 내가 찌르고 감방 갔어야 됐다며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얼마 받기로 했는데? 뒤에서 나타난 기준.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것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뭐야? 형. 니들이 죽인 사람 형. 양아치의 급소를 부셔버릴 듯이 꽉 움켜진 기준이 말합니다. 영화 같지? 그 영화 끝은 기억하냐? 달려드는 다른 양아치. 한 손으로 기절시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낸 양아치가 털썩 주저앉습니다. 휴대폰을 가져가려는 기준에게 칼을 꺼내드는 양아치. 기준은 오히려 반기며 그래야 내 속이 좀 편해지지 라며 한쪽 눈과 다리를 못쓰게 만듭니다. 기준의 잔인함은 차라리 기절당한 양아치가 편안해 보일 정도입니다. 한편 사무실에서 배달음식을 먹고 있는 세 사람. 병철이 형님 소개로 왔다며 들어서는 기준에게 식사 중이니 앉아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테이블볼을 당기자 음식을 집으려는 젓가락이 허공을 향합니다. 기준이 말합니다. 집중. 기준이 양아치들에게서 뺏은 휴대폰을 주며 이 영상에 나오는 애들 싹 다 부르라고 합니다. 뭐하냐? 뺑철이가 말 안 해? 여기 그런 거 가져오면 뒤질 거라고. 병철이 형 봐서 니들은 그냥 넘어가 줄 거야. 뭐? 넘어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하며 덤빕니다. 한 손으로 제압하는 기준에게 또 다른 놈이 덤벼옵니다. 덥석 잡아서 뒤로 던지는 기준. 사실 그냥 넘어가주기 싫었다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기준을 보며 불현듯 과거 기억이 떠오르는 현우. 15년 전 국회의원들이 허가해준 국회의사당 광장 한복판에서의 싸움. 뒷돈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관리가 어려워지자 깡패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찬성하며 열린 판이었습니다. 기준이가 고향형인 병철을 봉산의 구석동 회장에게 소개시켜주고 기준을 처음 본 날, 병철이를 따라 나선 현우가 광장에서 처음 봤던 이 시내 전체의 넘버원 기준이었습니다. 눈앞에 기준이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난 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는 동생들 앞에서 공손하게 기준이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 사는 일에 하청을 돈 맞는다는 앵크림. 대표자를 검색하고 바로 일어나는 기준. 현우를 향해 형한테 뺑철이 말고 병철이 형이라고 부르라고 시킵니다. 앵크린의 대표실로 올라가 내 동생이 죽었어. 라며 심성원을 데려오라는 기준. 두 사람이 대표실을 향했지만 둘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놈은 여유롭게 밖에서 기다리고 한 놈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바깥까지 들리고 밖에서 여유있게 앉아있던 놈 앞으로 문이 열리고 기준대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료가 보입니다. 나머지 한 놈이 심성원에게 전해 기준에게 전화기를 건네주자 레스토랑 N 주차장에서 내 동생이 죽었으니 당장 튀어오라고 합니다. 4명을 데리고 대표실로 향하는 심성원. 전화 걸었던 놈에게 얼음 가득 넣은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4명을 한꺼번에 덤비도록 대표실로 들여보냅니다. 문을 열자 골프채가 먼저 날아들고 기준의 허리를 잡은 놈도 몸을 날려 내리 꽂아버립니다. 호리호리한 몸과는 달리 몇 번 휘두르지 않아도 상대가 기절할 정도로 타격감이 센 주먹. 빠른 몸놀림은 한쪽 다리를 저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VIP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심성원. 그냥 일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기석인 줄 알고 있었네. 심성원의 변명이 듣기 싫은 듯 따기를 때리기 시작하는 기준. 1대, 2대, 3대, 4대. 따기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심성원의 얼굴은 피범벅이 됩니다. 옆에 얼음물을 들고 서 있는 직원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잔을 들어 물을 마시는 기준. 넌 사람 봐가면서 일하냐? 우리 일이 이런 걸 어쩌냐고. 심성원의 입을 벌려 얼음을 털어놓고 다시 때립니다. 그러니까 잘 했어야지. 내가 살아있잖아. 상황이 진정되고 장부를 건네받는 기준. 12명? 이게 다냐고 묻자 그럼 한 사람 보내는데 사단을 보내냐고 비아냥댑니다. 다시 일어서서 심성원의 따기를 때리는 기준. 7대까지 때리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심성원이 미안하다고 합니다. 기준이 의뢰 고객에게 전화라고 한 말을 전하고 있는 심성원. 내가 널 못 찾을 것 같아. 듣고 있던 구준이 욕을 내뱉으며 끊습니다. 아버지 믿고 버릇이 없는 구준을 언젠간 손보고 싶어하는 심성원. 현우의 사무실. 앵크린에서 가져온 장부를 던지며 그 안에 들은 12명의 정보를 싹 다 알아오라고 시키고 구치소로 향합니다. 기준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가해자에게 12명의 이름 중 친구 3명, 이석원, 김민우, 차원석의 눈, 팔, 다리 셋 중 하나는 못 쓰게 될 거라고 경고하자 웃는 가해자. 친구가 다치는 일로 겁을 먹진 않는 것 같습니다. 따로 조사한 장부를 꺼내는 기준. 가해자 동생의 인적사항을 보여줍니다. 너도 동생 있더라. 팔, 다리, 눈 하나만 골라. 아무것도 못 고르면 다 못 쓰게 될 거라고 합니다. 내 거 한쪽씩 다 줄게. 내 동생은 건드리지 마. 변호사랑 얘기해서 죗값 다 치르고 나와. 넌 동생이 씻겨줘야 씻고 옷을 입혀줘야 입고 밥도 먹여줘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일찍 나올수록 내 동생 인생의 고통의 시간만 더 길어지는 거야. 잘 생각해서 결정해. 라고 말하는 기준. 교도관이 흥분하는 가해자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친구들을 찾아가 영화 속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기는 3명에게 남산타워 주차장에서의 밤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는 기준. 장면이 전환되어 그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있는 변호사 기장. 그냥 한 말은 아닌가 봐. 셋 다 뭐 하나씩은 못 쓸 것 같다는데 동생은 잔내가 나올 때까지 보호해준대. 라고 전합니다. 흥분하며 우리가 먼저 잡아야 한다는 가해자에게 전화를 건네주는 변호사. 이금손이라고 적힌 통화상대의 전화를 건네봤습니다. 이금손은 주식회사 주은의 장손입니다.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넌 뭘 해줄 수 있는데? 내가 나가면 필요할 때 한 명 더 처리해줄게. 한편 가해자의 동생을 뒤쫓고 있는 기준. 가해자 동생은 PC방으로 향합니다. 따라 들어간 기준 뒤로 몰려들어가 문을 잠그는 양아치들. 한 번을 안 돌아보더라. 안 따라 들어가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다며 12명이 웃고 있습니다. 며칠 걸릴 줄 알았더니 빨라서 좋네. 애들 내가 부른 거야. 라며 의자를 돌립니다.
먼저 달려드는 양아치를 못 일어서게 만들고 나머지를 향합니다. 뭐해? 그냥 서 있으라고 왔어? 들어오기 불편하면 내가 갈까? 춘석이의 이야기와 함께 현실의 PC방도 15년 전 모습을 재현합니다. 실장 춘석이에게 15년 전 부산의 한 호텔에서 그때 보스였던 구준의 할아버지가 잡혀있다가 기준이 구하는 과정을 듣는 구준. 보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 먼저 나서는 애들을 다시 일어설 수 없게 극단적으로 제압하고 한꺼번에 달려들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들어가 한 놈씩 잔인하게 눕힌 후 나머지가 겁을 먹었을 때 한 방에 한 놈씩 상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던 놈들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지 않는 구준에게 이준이 형은 그런 걸로 거짓말 안 합니다. 춘석의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된 구준이 옛날 광장에서 기준을 힘들게 했던 상대를 모두 부르라고 합니다. PC방에서 양아치들에게 모은 휴대폰을 쏟아내며 연관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내일 아침까지 목록 보내라는 기준. 동생 명의의 재산을 수고비로 줍니다. 아마도 이 일의 끝에 있는 기준의 결말을 이미 예상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 때문에 조직으로 들어가게 된 동생에게 목숨으로 차지하는 마음인 듯합니다. 횟집에서 술을 기울이는 이용준, 구석동을 찾아온 기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만 보세요. 받은 거 돌려주라는 것뿐입니다. 물증이 없으니 오늘은 그냥 가드린다는 말을 하고 일어서는 기준. 양아치들의 휴대폰에서 주식회사 주은의 송사를 책임지는 법률회사 기창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15년 전 기준이 가장 손꼽았던 싸움 상대 3명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을 쓰던 놈과 문 뒤에서 기다리던 놈을 손쉽게 처리하고 거실에 앉아있는 가장 어렵게 눕혔던 놈을 상대하는 기준. 싸움 센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스피드, 몸이 뒤엉키는 순간 체급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힘,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대와 다시 만난 기준. 15년 전 카운터를 노리고 들어간 주먹과 똑같이 날아든 주먹을 맞고 넘어집니다. 순간 만난 공포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기준의 주먹에 눈 위가 찢어졌지만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던 상대 역시 그동안 자기가 꺾은 패배자들의 겁에 질린 모습이 스쳐갑니다. 상대가 공포에 주춤하던 순간 기준이 먼저 공격해 눕힙니다.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머리를 이용하는 기준. 같은 공포에 짓눌려 있던 상대와 달리 기준에겐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 그렇게 당한 게 가벼운 상처로 끝났을 거라고 떨리는 순석의 말대로 이번엔 기준의 거실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앵클인 심성원에게 전화해 빨리 와서 치우라고 하는 기준. 널브러진 상대의 주머니에서 꺼낸 전화기로 구준과 통화합니다. 내가 갈게. 장면이 바뀌고 온에어 스포츠용품점에서 병철이 형을 만나 익숙한 듯 부탁을 하는 기준. 한팔이 의수인 병철은 끄떡없다며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기준 스스로 평생 괴로우니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당부하는 병철. 한편 더 보스 레스토랑에서 춘석의 직속부와 11명을 줄 세우고 오늘 여기 들어오는 놈 잡으면 10억 주겠다는 구준. 기준이 절뚝거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레스토랑에 술 납품하던 기준을 알아보던 한 놈이 먼저 나서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강목을 휘두르자 특수 제작된 배트를 휘두르는 기준. 한 명이 먼저 실신하고 연이어 달려든 두 놈 역시 기절할 정도로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뒤에 놈들이 겁을 먹자 기준이 말합니다. 대충 몇 대 맞고 넘어갈 놈은 없을 테니 모두 최선을 다해라. 8명이 한꺼번에 기준에게 다가옵니다. 기준을 포위하려 하자 방망이의 사정권 안에 있던 놈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몸을 날려 기준을 덮치고 쓰러뜨린 놈은 그대로 누워있습니다.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준. 살려달라는 애원도 소용없습니다. 계단의 끝에서 춘석이에게 전화를 걸어 심성원이한테 얘기해놨으니까 내가 전화하면 바로 와서 정리할 거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내려가서 기준에게 상황을 알려준 춘석. 꼭 이겨. 지금 기준의 몰골을 보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꼭 이기라고 합니다. 숨을 헐떡이며 지쳤지만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들어서는 기준. 우둔 사무실에선 프로격투기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서류에 사인하며 얼마 받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프로로는 못 뛸 거라는 기준의 말에 자극받는 선수. 기준이 방망이를 내려놓자 들으라는 프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너 써. 라며 프로 앞에 던집니다. 약이 바짝 오른 프로에게 맞기만 하는 기준. 옆에서 구준이 비아냥댑니다. 피하든지 한 대 치든지 뭐라도 해봐. 끝까지 몰린 기준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려던 순간 템을 발견한 기준. 프로의 한쪽 눈을 망가뜨리고 방망이로 기절시킵니다. 구준을 향해 다가가는 기준. 겁먹은 구준에게 죽이지 않기로 했다며 따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손 내려. 팔, 다리, 눈 하나만 골라. 구준이 망설이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방망이를 듭니다. 몸을 날려 기준을 밀쳐내는 춘석. 경찰이 왔다며 쟤 하나만 잡고 끝낼 거 아니면 멈추라고 합니다. 1층이 경찰을 상대하고 있는 구준. 경찰이 신고받고 도착하기 전 앵크린에서 건물 밖을 모두 정리하고 2층까지 정리했습니다.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자 돌아서는 경찰. 프로는 책상 밑에 구겨 넣었습니다. 한 남자가 경찰 앞에서 청소복을 입고 절뚝거리며 구준에게 다가가 물어봅니다. 다음 청소는 언제로 잡을까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는 구준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약속은 내가 정한다. 아빠 손 꼭 잡고 나와. 명철이네 가게로 가서 내일까지 방망이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기준. 그 사이 춘석의 따귀를 때리고 있는 구석동. 꾸준히 일렀습니다. 지 아들이 벌인 일을 춘석에게 화풀이하는 못난 애비. 춘석이는 기준이 들어오면 인사만 하고 길을 비켜줄 만한 애들로 구색만 갖춰 기준의 집으로 보냅니다. 한편 주은실업 사무실 영업실장 최성철이 기창에 넷, 한남동에 32 대기 중인 애들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이석의 부하였던 해범까지 칠 모양입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자신만만해하는 기창에게 전화하는 기준. 이석이 형이라고 소개하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해범을 도와 레스토랑과 회사 지분을 직원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서류를 준비시키는 기준. 기창은 해범이 이미 끝냈을 거라고 하자 기준이 일어서며 바쁘니까 한꺼번에 덤비라고 합니다. 팔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떨어진 상대. 다시 못 일어서게 만든 후 기창에게 2-3시간 안에 올 테니 퇴근하지 말고 서류 만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한편 해범은 같은 식구인 성철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주은으로 들어서는 기준. 휘두르는 방망이는 기준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두 놈을 기절시킵니다. 1층에 대기하고 있던 족복들. 최유선이 기준을 알아보자 너 말고 최성철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 시각 위에선 의자에 묶인 천해범의 눈빛이 맘에 안 들었다며 이금손이 최성철에게 팔 하나 다리 하나를 날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최성철에게 전화가 오고 1층으로 내려온 성철은 기준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동생 일로 오셨다는데 길 안 트고 뭐하냐며 태도를 바꿉니다. 성철과 함께 올라온 기준은 해범을 향해 그동안 기석에게 뭘 배웠냐며 앞으로의 방향은 성철이가 정하는 거라고 충고합니다. 옆에 있던 이금손의 따귀를 때리며 기석의 일을 묻습니다. 기석의 욕심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금손. 기준에겐 이금손이 한것없이 아들이란 이유로 끼어든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기창의 전화로 기준이 큰아들 이금손이 있는 레스토랑으로 향한 것을 알게 된 이용준. 구석동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기석이를 죽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손의 전화기로 이용준에게 전화를 걸어 진짜 회장들과의 사우나 자리를 마련하라는 기준. 아들의 신음소리로 협박합니다. 1층으로 내려와 성철에게 해범 있는 목숨을 살려주면 충성할 거라고 전하고 다시 보지 말자며 그땐 너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충고합니다. 장면은 백인장으로 바뀌고 봉산의 명예회장 구봉산과 주은의 명예회장 이주은이 기준의 속을 알 수 없다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풍처럼 서 있는 아들 둘에게 묻는 구회장. 왜 그랬어? 기석이 새끼는 내 기준이 생각을 왜 못했어? 다리가 장애인 게 맞냐고 되묻는 이용준에게 기준으로 인해 기업인에서 정계의 인상까지 조폭세계에 빠져버린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남기준이 다리를 희생하며 한 시대가 닫힌 거라고 나이 들고 가족도 생겨 깡패를 벗어나려 했던 애들이 다시 깡패가 되게 만들었다며 질책합니다. 백인장으로 들어서는 기준. 문 앞에 늘어선 조폭들이 기준을 알아보고 인사합니다. 회장 둘을 만난 기준은 다시 한번 광장 결투를 열어달라고 합니다. 손자들이 나서서 아까워하지만 기준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회장들. 진다면 지붕과 팔다리를 내줘야 하는 절박함으로 기준이를 잡으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준의 뜻대로 해주지만 그 싸움에서 기준을 정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금손은 기준처럼 지면 끝으로 싸움에 진 적 없이 싸움 운이 있고 더 젊고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프로를 찾습니다. 물망에 오른 조선족 깡패 박병석 28살입니다. 결투 정리만 1년이 걸리는 판에서 작은 조직을 최종 승자로 만들어버린 1인이었습니다. 기준이를 따르는 성철이를 부산으로 보내는 이용준. 성철은 기준에게 전화해 소식을 전하며 싸움에만 전념하고 약속 지킬 회장들이 아니니 약속은 자신이 받겠다고 합니다. 여우 같은 노인들을 꿰뚫고 있는 기준은 정치인 심석영에게 찾아가 여의도 청소를 제안합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승패를 떠나 자신의 마지막이 될 모습까지 모두 송출해야 한다고 말하는 기준. 스스로의 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마음속으로 기준의 승리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 기준은 재산을 정리해 그동안 일해준 현우의 수고비와 병철형에게 넘기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단 한 번도 아무렇지 않은 적 없었던 기준. 하루하루가 어둠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살고 싶어서 다리를 망가뜨린 거였다고. 하지만 어차피 끝은 같아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끝이면 된다는 기준. 매 순간이 무서웠지만 그저 두려움을 들키지 않고 살아온 것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새벽, 동생이 전해주려던 양복을 입고 광장으로 들어서는 기준. 고기를 먹으며 TV를 켜놓고 결투를 구경하는 회장들. 시작된 결투. 서로 같다고 느끼는 기준과 병석. 하지만 병석이 더 젊습니다. 쓰러진 기준.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병석이 승리의 기쁨으로 포효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기준에게 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원했던 기준의 승리. 모두가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던 그때 다시 일어서는 기준. 멋지게 끝내려던 병석을 간파한 기준이 낮은 자세로 치고 들어가 병석을 쓰러뜨리고 장님으로 만듭니다. 이용준과 구속동을 찾는 기준.
요직원들에게 정리를 시키는데 심석영이 몸으로 막습니다. 넌패들아 여기가 어딘지 몰라? 심의원이 경찰을 움직여 회장 구봉상과 이주은을 잡아들입니다. 이주은은 이용준에게 전화를 걸어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기준의 방패가 되어주는 심석영을 때려눕히는 개춘식. 기준 대신 촬영 영상에 있는 심석영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 틈으로 시멘트 가루를 뿌려 기준의 시야를 가리고 한 놈씩 기준에게 들어옵니다. 이제야 살고 싶어지는 기준. 죽어가는 기준을 일으켜 세우는 이금손. 살려달라고 해봐. 라고 말합니다. 조직원들과 함께 도착한 조남겸. 기준이 부산에 2년간 머물 때 조남겸 밑에서 지금의 조직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조남겸. 기준을 살리라고 지시하고 이금손과 구석동은 때려눕혀 부산으로 데려갑니다. 국밥을 먹고 있는 세 사람. 아직도 목에 힘이 들어간 이금손이 대한민국 검사를 어떻게 할 바보들은 아닌 것 같다며 맛있게 국밥을 먹습니다. 입에 맞나? 먹으면서 발이 좋을지 다리가 좋을지 생각해봐라. 라는 조남겸. 어른들 일에 애들 피 보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는 구석동에게 내는 오늘 네 피만 볼 기다. 라고 합니다. 이용준과 구준을 찾고 있는 조남겸. 곱게 유치장에 보낼 순 없습니다. 앵클인 심성원에게 전화가 오고 두 사람을 찾았다며 구준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평생 목에 힘 빼고 살게 할 자신 있으면 그러라고 하는 조남겸. 기준을 보러 간 김춘석과 최성철. 숨만 겨우 붙어있고 다 죽어가는 기준을 보고 격분하는 춘석. 최성철은 춘석에게 남겸 형님이 기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영상 풀지 못할 거라며 기준이 목숨 걸고 만든 판인데 기준의 원을 풀어주자고 합니다. 구준을 묶어놓고 한쪽 팔과 다리를 못쓰게 만드는 심성원. 한편 최성철도 천혜범과 함께 이용준의 왼쪽 팔만 남겨둡니다. 기준이 누워있는 옆에서 성철의 전화를 받은 춘석. 기준은 동생 기석이 장례식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이미 춘석에게 부탁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고만 있으라고 부탁받았던 춘석. 기준의 마지막 마무리도 춘석의 몫이었습니다. 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혼자 정하냐며 누워있는 기준을 원망하는 춘석.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영상. 연루된 국회의원과 정치인 기업인들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기준이 누워있는 침실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기준과 약속을 지키고 슬픔에 빠진 춘석이 내가 그랬다고 합니다. 수사본부에서 건설업체 주은과 봉산을 압수수색하고 두 명예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기준의 장례식을 찾아온 심의원. 형사의 도움으로 춘석도 왔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에 절을 하며 소리내 울지도 못하는 춘석. 작품의 결말은 춘석이 고등학생 시절 맞고 들어온 춘석이 기석에게 형한테 연락해달라며 기준을 찾고 때린 놈들을 찾아간 곳에서 이미 불량배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는 기준이 형이란 소리에 돌아보며 장난스레 웃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모두의 형이었던 기준. 소지섭이 주인공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으로 처음 접한 광장. 처음엔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들로 리뷰를 하지 말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어느새 압도적인 스토리와 빠른 전개로 왜 남자들의 로망으로 역사상 최고의 느와르인지 이해가 갔던 웹툰이었습니다. 저처럼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실진 몰라도 접하고 나면 일반 조폭 스토리와는 다른 작품으로 구분짓고 싶어지게 되는 흡입력이 강한 작품이었습니다. 냉혹한 세계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잃지 않는 형이자 리더였기에 독자 입장에서 어느새 기준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여자인 저도 그런데 남자들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매 전투마다 응원하다가 마지막 영정사진조차 너무나 기준스럽게 그려져 떠나보내기가 더 아쉬웠던 작품이었습니다. 꼭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스토리의 감동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웹툰으로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방영될 광장.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광장은 이 느낌을 얼마나 살려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부족하지만 픽별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